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면접용 1분 자기소개 작성법에 대한 주제로 면접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속해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고요. 이제는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여러분의 취업 준비 중에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사실은 면접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기업 면접에선 어떤 것들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함께 좀 알아보고요. 요 내용 지난 후에 실제로 1분 자기소개서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구성할 때 좀 더 효과적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기업 면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자기소개서를 분명히 평가를 하고 기업에서 면접으로 초대를 했는데 우리를 이제 지원자를 불러서 보는데 그런 면접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구직자, 다시 말하면 저 뽑히고 싶어요 라는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시지 말고 한 번쯤은 내가 인사 담당자라면, 내가 이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떤 지원자를 뽑고 싶을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동영상 한 편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 어떤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했던 면접의 어떤 과정들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영상을 잘 보시다 보면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3가지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가 모두 끝난 후에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최종 1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그 기업에서 테스트했던 테스트가 3가지가 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이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했는지 그 방식을 꼼꼼하게 동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동영상 먼저 보실까요? What's your management style? Passionate. Passionate. Passion. And what's your biggest weakness? Being stubborn. Stubborn, I think.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세 가지 테스트 혹시 기억에 남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면접관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거였고요. 두 번째 테스트는 면접관이 갑자기 면접을 너무 잘 보다가 막 아프다고 하면서 바닥에 쓰러지는 겁니다. 세 번째 영상은 면접관이 실제 면접 보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뛰어내린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응급 상황일 때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런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지원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테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사장님이 난 1번, 2번, 3번 중에 1번이 제일 마음에 드네? 뽑으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그렇게 뽑지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네,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보팅을 하게 만들죠. 투표를 하게 만듭니다.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적합성입니다. 여러분은 기업이 면접을 볼 때 어떤 걸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회사와 이 업무에 얼마나 유능한 인재가 아니라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기업은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류도 보고 면접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재라는 게 사실은 앞에 형용사가 유능한 인재가 붙을 수도 있고 똑똑한 인재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상 기업에게 물어보면 유능하고 똑똑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적합한 인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이런 개념은 좀 정리를 해놓고 갈 필요가 있어요. 과연 기업에서 적합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일까? 어떤 부분이 적합해야만 적합한 인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걸 알아야 내가 당신네 회사에 적합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또 설명도 하실 거잖아요. 자,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태까지 1주차서부터 했던 쭉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적합하다고 하면 어떤 부분의 적합성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겠습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바로 직무 적합성일 겁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이 지원하는 업무가 분명할 거고 그런 업무에 내가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건 사실 우리 1주차 강의 때서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을 보고 자격 요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내가 뭐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직무 적합성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직무 적합성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어떤 적합성을 기업이 보느냐? 자, 기업이 바라보는 적합성의 그 두 번째 키워드는 태도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신입사원이 되실 거고 신입사원은 신입사원으로서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근엄해요. 신입사원이 너무너무 진지해요. 신입사원이 엄격해요. 까칠해요. 여러분이 선배사원이라면 그런 신입사원 원하시겠어요?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신입사원으로서 예의 있고 발랄하고 적극적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보는 적합성의 하나의 카테고리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적합성의 또 한 카테고리는 바로 분야의 적합성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그냥 일반 식품, 단체 급식 회사를 들어가요. 단체 급식이라는 것들은 어떤 조리, 외식, 서비스잖아요. 외식 서비스 분야의 하나라고요. 거기가 공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비스에 적합한 분야의 특성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를 하고 싶어요. 교육자예요. 교육자로서의 분야에 적합한 특징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더 다가가고 한 번 더 친절한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교육자라면 이왕이면 정확하고 이왕이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이거는 직무나 일반적인 신입사원의 태도와는 좀 다른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지원 분야에 어울리는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보는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첫 번째는 바로 적합성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요. 자, 그 두 번째 키워드는 설득력입니다. 설득력은 이런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달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막 밤새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외워갖고 면접관 앞에 갔습니다.
AI 수준으로 외운 거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강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어제 밤새 대본을 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는 거의 AI 수준으로 당신이 외운 것을,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암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만약 이렇게 강의를 했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제 메시지가 들렸을까요? 설득력이란 그런 거고요. 특히 면접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소서 단계에서는 썼다 지웠다 하면서 우리가 글을 쓸 수 있지만 면접의 단계는 그렇지 않아요. 면접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 사람을 보고 아이 컨택을 하고 서로 면대면으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당신을 채용해야 됩니까? 당신이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이유,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라고 할 때 AI 수준으로 설명하시게 되면 네, 제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고 세 번 이렇게 암기 형태가 아니라 내가 당신 회사에 왜 필요한지를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갖고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시는 게 사실 면접에서는 굉장히 핵심이 되는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실 많은 면접의 질문들을 좀 볼 거고요. 그런 질문들에 답변하는 방식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질문을 보면서 답변하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오늘 이제 개괄적으로 면접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는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나의 전문성이 무엇인지 전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전문성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성이 A라는 파트에 식품 영양과 관련된 지식이 있다. 햅섭에 대한 지식이 있다. 내가 조리를 하면서 다양한 조리 기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 내가 전문성 하나 얘기를 했다면 그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들, 경험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설득력을 높이는 거예요. 이쯤에서 한 번 더 좀 되돌이켜 보면 제가 수도 없이 자소서 강의를 하면서 꼭 여러분의 학과 맞춤형 강의를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분명히 우리가 강조했던 게 뭐냐? 모든 자소서는 경험이 나온다. 근데 사실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경험은 한 가지로 얘기하시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역할을 할 때였고 이런 경험의 주요 내용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이 뭐고 그런 배우고 느낀 점이 이 회사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니? 라는 것들을 잘 체계를 잡아서 자꾸 경험을 쓰십시오.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그게 바로 논리적 말하기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글을 잘 쓰시는 분, 잘 쓴다는 게 멋지고 미사여구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논리적으로 말씀도 잘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프레임이 이 사고방식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글을 쓸 때도 뒤죽박죽인 분들은 말할 때도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써본다는 건 면접을 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자기소개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제로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적합성과 바로 설득력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그리고 그 적합성 안에 직무 적합성과 태도 적합성과 분야 적합성이 있다는 얘기까지를 정리합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1분 자기소개, 면접에서의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분 자기소개는 어떻게 시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미지 메이킹 수업 다 들으시고 하면 인사하게 됩니다. 입장합니다. 자, 면접 보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셨어요. 그죠?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자, 자리에 앉고 난 다음에 면접관이 사실은 아주 가벼운 오프닝들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오시느라고 불편하셨죠? 힘드셨죠? 교통편 어떻게 오셨습니까? 괜찮으셨습니까? 점심시간이라면, 아침 시간이라면, 아침 식사는 좀 하셨습니까? 점심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물어본 다음에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면접을 좀 시작할 건데요. 자, 자기소개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소개를 시키는 이유는요, 면접관이
그래도 지원자가 이 정도는 준비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팬 서비스 차원에서 좀 마음도 풀고 긴장도 풀어라 라는 의미로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1분 자기소개,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 해보실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할 때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시죠. 또는 직무 관련해서 준비한 거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또는 본인의 대표적인 강점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하면서 앞에 뭔가가 좀 붙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또는 뭐 회사에 따라서는 영어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시는데요. 요즘 제가 많이 만나 뵈니까 학교에서 준비 많이 해갖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외운 거 말고요. 편안하게 진짜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근데 이제 맨 마지막 경우, 외운 거 마시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면 우리가 완전 무장해제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 가양동에서 왔습니다. 이렇게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이러면 맨날 고생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외워서 말고 하시더라도 내가 외워서 갔던 그 자기소개를 조금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예, 뭐 저의 강점은 뭐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풀어 나가셔야지 전혀 머릿속에 있는 거 싹 지우고 여러분 하시게 되면 대전보건대학교 뭐 또 이 얘기 나온다고요. 그래서 면접관이 가장 초반에 자기소개를 시킨다. 이제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사실 이제 방식이 여러 가지거든요. 여러 가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조리사로 입사하기 위해 갖춘 3가지 역량을 키워드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열정입니다. 학생의 임원을 맡으며 무려 8번의 크고 작은 행사를 열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둘째, 배려심입니다. 2년 동안 기숙사에 있으면서 총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사소한 충돌 없이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배려심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꼼꼼함입니다. 방학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누구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했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3가지 강점으로 귀사에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 썼습니까? 잘 썼나요? 저한테 만약에 이 자기소개서가 어떠냐라고 하면 저는 한 50점에서 60점 정도, 100점 만점이라고 할 때 전 결코 잘 썼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유를 지금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동영상 한 편을 보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왜 이것들이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자,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2명의 여자분이 나옵니다. 이 2명의 여자분 중에 첫 번째 분과 두 번째 분의 자기소개를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어떤 분의 자기소개가 더 귀에 잘 들리는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뽑는 게 아니라요. 2 사람의 자기소개 중에 내 귀에 잘 들렸던 자기소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같이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꽃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저는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장미보다는 조금은 투박하고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신문지에 쌓인 꽃이 더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언제나 본연의 모습, 향기를 지키는 김수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번 박주인 씨입니다. 준비된 사진을 공개해 주세요. 제 어머니는 사고로 양쪽 고막을 잃으셨습니다. 청력을 거의 잃고 보청기에 의지해 삽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크고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소통의 창이었지만 앞으로는 국민 모두의 소통의 창이 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보셨습니까? 자, 제가 질문했었죠.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이 훨씬 더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1번 손 들어볼까요? 1번? 네. 2번 난 2번이 더 쳤다. 네. 보통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해보면 2번 지원자가 훨씬 더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지원자가 왜 더 기억에 남을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번과 2번이 지원한 직무는 아나운서입니다.
그죠? 아나운서 직무의 2번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게 부모님이 어머니가 어려서 고막을 좀 다치셨는데 그것 때문에 잘 못 들으시다 보니까 내가 아주 잘 말하는 또박또박 얘기하는 연습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입사를 하게 되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무리까지 합니다. 본인 지원하는 직무인 아나운서와 관련해서 본인의 강점인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걸 간결하게 이야기했죠. 사례와 함께. 1번 지원자는 아나운서로서의 본인의 강점이 뭐래요? 그거 왜 생겼대요? 그래서 어떤 아나운서 되겠답니까? 연결고리가 안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추상적이고 뭐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 직무와 관련된 강점을 설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면접용 자기소개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최소한 이거 기본 질문이고 기초 질문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준비했겠지? 하고 사실은 팬서비스 차원에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한 성실함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성실함을 보는 척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두 번째, 내가 직무적 강점이 뭐가 있는지를 그래도 고민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훨씬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 강점이 뭔지도 모르고 막 주저리. 자, 아까 제가 동영상 보기 전에 보여드렸던 게 왜 그러냐? 3가지 강점이나 얘기했는데 사실 3가지 강점이 왜 그 직무에 도움이 되는지도 없고 그런 3가지 강점을 발휘한 구체적 경험도 없어요. 그냥 밥상에다 반찬 늘여놓듯이 강점들 설명하고 끝난 케이스거든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그거보다는 하나의 강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근거와 같이 얘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외워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가 사실 면접용 자기소개를 시키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가지인데요. 여러분이 굳이 2번부터 얘기하면 너무 많은 걸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많은 거. 예, 남들이 안 하는 거 막 처음에 자기소개 하라고 하는데 막 자기 강점 5개 얘기하고 이건 제가 보기에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가지 강점을 쭉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2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끔씩 자기소개에 승부 걸고 막 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노래 부르는 친구들, 춤추는 친구들 막 면접관님 저를 따라서 손가락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뭐 앞뒤 이렇게 바꾸는 손가락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걸 하고 싶으시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하다가 죄송합니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려면 얼굴 빨개지지 말고 끝까지 하시고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럼 아주 평범하게 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다는 말씀까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면접에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적합성과 설득력에 대한 포인트를 이야기했었고요. 1분 자기소개가 어떤 목적이고 자신의 강점을 직무에 연관시켜서 하나 정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는 것이 의미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파트 2 강의에서 실제로 1분 자기소개 작성하는 방법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